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장중 1620선을 붕괴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1620선은 강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40포인트 내린 16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첫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2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40포인트 하락한 1623.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다가 미국의 실업 통계 역시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630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162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 현재는 162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0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현재 699억 원, 기관이 266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헝가리발 악재로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47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 48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현재 470포인트 후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480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80억 사고 있고 반면 기관이 97억 원,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16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유럽발 악재는 주식시장은 물론 금융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35원 40전 급등한 12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28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도 환율은 더 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24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럽발 악재 원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1.6% 하락하면서 7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 급락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약세가 눈에 띄는데요. 신한지주가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B금융 역시 4%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IT주인 LG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3.8%,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메가스토리도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이 현재 1.1%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와 태용이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SK컴즈가 5%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지수와 연동하고 있는 증권주 또 은행주가 전업종 중 가운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3%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고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5%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과 우리금융도 4%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IT와 자동차 같은 주도주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IT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가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3.8% 크게 하락하고 있고 LG이노텍과 삼성전기도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재 만두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1%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두 역시 0.4%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쌍용차가 5%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 수혜주인 닭고기주와 주류주가 약세장 속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닭고기주는 오늘 충남의 구지역이 발생됐다는 소식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할인과 마니커가 7%,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우가 5% 이상 오르고 있고 국순당이 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구간 살펴봤는데요. 주가는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쿼터러플 위칭데이와 금토일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1622선, 코스닥은 479포인트, 48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오늘은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의 조정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제 남아공 월드컵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B조 그리스전이 이제 토요일 오후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오늘은 증시 보기 전에요. 일단 16강 진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16강 진출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뭐 딱히 어떤 분석적인 의견보다는 우리나라니까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니까 가야겠죠. 오늘 닭고기 관련주를 비롯해서 SBS 그룹주가 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또 월드컵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정도 조정, 코스닥은 낙폭은 다소 줄었네요. 다시 22%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싸게 살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장에서는 사실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뭐 싸게 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장은 뭐 유럽에서 뭐 헝가리발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는데 악재에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뭐 물리셔서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일단 설정을 해두시고 1550에서 1650 정도 설정을 해두시고 1500 중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있는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아차가 1% 오르고 있고 삼성 SDI가 강보합권입니다. 명목 종목이 강세인데요. 기존의 주도주의 흐름은 어떤가요? 기존 주도주의 흐름은 뭐 헝가리발 악재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일단 기존에 이미 팔고 있는 종목을 기관이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본인들이 사서 올렸던 종목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거나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삼성 테크윈이나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기아차나 뭐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급이 양호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매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찾으신다고 하신다면 예. 장이 어려울수록 아무래도 주도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라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오늘 장에서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그간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을 관심 종목에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현대건설은 비교적 강합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현대건설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현대상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좀 현대그룹주를 좀 많이 갖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이슈가 현대건설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대상선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현대건설이 지금 매각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요. 현대건설이 매각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5% 이상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분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현대그룹에서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뭐 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그룹 측 쪽에서는 아마 이 지분 관련해서 어떤 방어 수단을 마련을 한다면 현대건설을 현대상선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현대상선에 관련된 우호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상선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현대상선이 흐름이 좋은 거는 지금 현대창구 쪽, 현대증권 창구를 위주로 해서 많이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현대상선 지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많이 없고 목표 주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현대상선을 현재 구간인 한 27,000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수익이 한 4%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때 목표가를 6만 원 주셨었는데 계속 유효한 건지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장이 풀리고 나서 투자 심리가 좀 돌아온다고 하면 M&A 이슈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산텔레콤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517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인데이에 파도가 높네요. 라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기산텔레콤이 5,220원에 사셨고 20%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기산텔레콤 말씀을 좀 드리면 와이브로 테마 관련해서 인도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있는데 KT랑 SK텔레콤에서 무선 인터넷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기산텔레콤은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과도하게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때 테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 자체를 사람들이 바라보기보다는 테마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현재 보시면은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4,500원 부근을 현재 이탈을 했고요. 현재 이탈해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 반등 후에도 4,500원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최초에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했던 3,700원 선 지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3,700원 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3,7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현재 SK텔레콤과 KT의 와이파이 존 관련 이런 수혜를 예상을 하셔서 좀 보유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셀런 SN을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75님께서 사셨습니다. 420원에 사셨고요. 15%를 갖고 계십니다. 종목에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 구간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 사신 분은 일단은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셨겠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원, 500원 이 정도 되는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2배, 3배, 많게는 10배 정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좀 착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계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300원짜리 종목이 3,000원이 된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잘 발생을 하지 않고요. 차라리 이렇게 급등주를 찾는다고 하시면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찾으셔서 2만 원 정도 바라보시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 국순당 얼마 전에 한 8,000원에서 9,000원 강한 지지대를 보이다가 현재 17,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의 종목이 시세 탄력이 주어졌을 때는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100원짜리 종목은 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액면가 500원일 경우는 500원 밑으로 내려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셀런 SN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업 영역 측면에서보다도 한글과 컴퓨터가 대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얼마 전에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셀런 SN 자체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 자체가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주주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을 받아낼 만한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셀런 SN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받아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셔서 손실을 만회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0275님께서 주신 KB오토시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1,900원에 5%를 갖고 계신데 목표가와 손절가 및 전망을 부탁드려요. 꼭이요 꼭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누가 플라서님, 오늘도 역시 출첵을 하시면서 자동차 및 부품주 2분기 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흐름까지 같이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자동차 부품주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우 하이텍이나 한일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를 만큼 굉장히 이런 실적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MS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신차를 계속해서 K5나 뭐 하반기에는 그랜저 HG 같은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KB오토시스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KB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 마찰제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세력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오토시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KB오토시스를 지금 보고 있으시면 굉장히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국 베라릴 때부터 좀 어떤 주도 세력이 들어와서 시세를 좀 많이 줬다가 빼고 많이 줬다가 빼고 하는 상황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1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자동차 업황 특히 국내에 있는 기아차나 현대차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KB오토시스의 업황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단기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뭐 1,500원, 10,000원 사이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15,000원, 4,0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배럴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남강토건을 받아보겠습니다. 100%를 갖고 계신 분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이십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남강토건 좀 부탁할게요. 예, 남강토건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PF 대출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부각이 좀 돼야 될 텐데요. 남강토건이 PF 대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소각이 되려고 한다면 그 건설주 전반적인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건설주는 지금이 저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업황이 좋아질 만한 개선의 여지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매수 주체는 없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계속 손절을 하는 매도자분들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남강토건의 주가는 현재 상태에서 지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지를 받는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100% 보유를 하시고 있고 현재 굉장히 손실이 크시다고는 하지만 남강토건 자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월봉 상태에서는 현재 뭐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한전선에서도 계속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할 텐데 이런 사태를 좀 바라보시면서 제가 뭐 매도를 권할 수 있는 손실 영역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인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 벗어난다고 하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900원이시고요. 손실률이 18% 나고 계시다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았던 상황에서는 아이폰 3G나 아이폰 4G, 그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S가 나오면서 이렇게 터치스크린 관련 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현재는 뭐 ELK나 디지텍 시스템, 멜파스를 비롯한 뭐 대부분의 터치스크린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자고 한다면 신제품은 계속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전용 터치 방식을 채택을 또다시 함으로써 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추가 성장 동력은 마련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일봉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 지지대 부근을 하락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홀딩 전략을 제가 추천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이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 주체들이 대부분 주도 세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주체들이 다른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가 아닌 다른 종목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홀딩 전략을 하고 있으시다가 손실이 크시다고 하시면은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물타기 전략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CU전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비타민 퀴즈 정답과 함께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죠. 3238님, CU전자를 1,580원에 30%를 사셨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CU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 때 CU전자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CU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21선, 61선, 5일선 이렇게 만나면서 21선, 5일선, 그다음에 11선이 만나면서 강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지대만 지지를 대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태양광 관련 이슈가 불거질 경우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산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상승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U전자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선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1650원 부근에서 매도를 일단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이 라인이 좀 깨져서 1500선 가까이 간다고 하시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60일 부근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주 중에서 한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34,800원에 사셨고요. 2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금융주가 바닥이 나왔다라는 분석 아래 지난주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흐름까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보험, 증권 할 거 없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를 좀 찾자고 하자면 유럽발 금융위기로 계속해서 출구 전략이 지연이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뒤로 미쳐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 보험이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증권이나 은행, 보험주 모두 다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나 뭐 이런 걸 고려를 좀 해보셔도 현재 상태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려고 한다면 출구 전략 관련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요. 얼마 전에 한국은 이제 다시 한번 출구 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됐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신다고 하시면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조금 잠잠해질 만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 탄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시면은 현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선우 연구원님, 유럽발 위기가 점차 불거지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박선우 연구원님께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무래도 3분기는 되지 않아야 싶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정책 공조라는 측면에서 우리만 인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단 시장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기에 좀 인상을 하는 게 물가를 잡는 데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1포인트 내린 16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매도하던 개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의 매수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1,500억 원 이상 주식을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1000계약 정도의 매수를 유입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2.8% 조정 479선에 걸려 있는데요. 480선은 내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헝가리 재정 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유럽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라며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헝가리 재정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헝가리 채권은 5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경제 영향 및 사태 추이를 점검하되 별도의 금융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 입주가 폭주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15,000가구가 많은 17만 1,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특히 수도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1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용인시는 매매와 전셋값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에도 고양과 파주, 남양주, 광명 등에서 각각 10,000가구 이상 입주 물량이 쏟아져 큰 짐을 안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 주택 충격에 입주 폭탄까지 겹쳐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로 예정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시장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1년간 130억 달러가 국내 증시에 추가 투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 자금 중 아직 한국에 투입되지 않은 돈은 4조 9,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선진국 자금의 한국 투자 비중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추가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1,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흥시장국 지수를 추종하던 투자금 970억 달러보다 130억 달러나 많습니다. 이는 지난해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에 의한 증시 순유입 규모 31억 달러의 4배를 넘는 것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 총액 상위 10개 기업 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500조 4,5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78% 증가한 것입니다. 그룹별로는 한진이 38%로 가장 높은 시가총액 증가율을 나타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그룹도 각각 25%와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GS, 삼성은 지난해 말보다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는 현대차로 1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5%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를 시작할 때 못다한 종목들은 상담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퀴즈 정답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주가나 지수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1번 박스권 장세가 답이었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쉬워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발표를 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3611님, 7482님, 8290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전 티켓 2장씩 받아가실 분 2분을 추첨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65님, 5211님께는 로댕전 관람 티켓을 드릴 테니까요. 서울 시립미술관 가셔서 오랜만에 또 둘러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